안녕하세요. 일러스트 알려주는 성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도를 계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곳에 버스하고 지하철 노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반드시 2번 클릭해서 이번에도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버스, 지하철, 노선. 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레이어 중앙박물관 부지와 그 다음에 도로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얘네들은 눈을 잠시 가려두시고 버스, 지하철만 레이어를 눈을 띄우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노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실 때는 선이기 때문에 면의 색깔을 없애고 선의 색깔만 놓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검정색을 놓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길들이 다 휘어져 있기 때문에 선으로 직선으로 하면 안 되고 펜 도구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찍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찍고 당기고 우리가 펜 도구 사용한 거 똑같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줄여주시고 네,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Z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흰 바닥을 클릭하고 해제한 상태에서 그리시는 거죠. 이렇게 네, 찍고 당기시고 컨트롤 키 눌러 줄이시고 찍고 당기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제도 되시고요. 그 이유는 펜 도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만 되는 거고요. 바로 처음부터 잘 그릴 수는 없고요. 많이 그려보시면 금방 그릴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연결을 하면 또 연결이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흰 바닥을 클릭하고 다시 이어서 그냥 그리시면 되세요. 컨트롤 키 눌러서 줄여주고 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은 노선도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선도에 굵기를 좀 지정을 하고 윈도우의 획을 꺼내서 다시 한번 굵기를 지정하고 캡도 이렇게 눌러서 둥근 단면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색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여러분 색들 넣어 주시면 되고요. 색은 색상에서 넣을 수도 있지만 또 윈도우의 견본이라는 곳에서도 넣을 수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선들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노선을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픽토그램이라고 하죠. 버스 픽토그램과 지하철 픽토그램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하나를 만드시고 여기에 버스, 지하철, 그림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지하철 노선도도 한번 눈을 잠깐 가리면 이렇게 보이시죠? 뭐 여러분 똑같이 그리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비슷하게 그리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따라 그려보도록 할게요. 버스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버스 가장자리가 모퉁이가 돌아가 있으니까 첫 번째 이동 도구를 선택해서 모퉁이를 살짝 돌려주시면 되겠죠. 지금 모퉁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분들은 하이 버전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데요.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각형을 또 하나 그리시고 화면을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모퉁이를 또다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이 너무 두꺼우니까 선을 조금 가늘게 하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위에도 조그맣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모퉁이 돌리는 게 이런 상태에서 안 나오죠? 화면을 키우면 그때서 나와요. 그래서 멀리서는 안 나오고요. 화면을 이렇게 작은 부분은 키워줘야만 나온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원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원도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해야겠죠? Alt 눌러서 복사하고 Shift 눌러서 수평 이동하면 되죠. 바퀴도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 이렇게 겹쳐서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둥글리시고 또다시 Alt
Alt, 복사, Shift, 수평 이동.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바퀴와 이 몸통, 버스 몸통이 하나가 돼야겠죠? 그러면 얘를 Shift 눌러서 하나, 둘, 셋. 안쪽에 있는 거 말고 이 버스 외곽하고 그 다음에 바퀴 이 세 개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서 첫 번째 거를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외곽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색상을 한번 면에다가 색을 한번 칠해 볼까요? 네. 그랬더니 지금 안에 그렸던 라인들과 원이 없어졌죠? 그 이유는 합치기가 되면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오브젝트 정돈에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씩 선택하셔서 얘네들은 무슨 색을 칠하는 거예요? 선은 없애시고 면에 흰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외곽에 테두리 선도 없애시게 되면 일단은 틀은 잡힌 거예요. 여기에 거울도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자, 화면을 확대해야만 여기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살짝 돌려주신 다음에 다시 Alt 눌러서 Shift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 버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버스도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서체도 살짝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글자 색도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그룹을 잡아주시면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사이즈만 줄이면 되겠죠. 사이즈 한번 이렇게 줄이시면 되는데 사이즈를 줄일 때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이즈를 줄였더니 라운드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죠? 그랬더니 막 돌아가죠. 무슨 얘기냐면 크기를 조정했을 때 이 라운드 값, 이 코너 값도 동일하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왼쪽에 도구 상자에 보시게 되면 스케일, 크기 조절 도구라고 있죠? 얘를 두 번 클릭하시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모퉁이 크기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크기가 줄어들 때 모퉁이도 같이 줄어들고 혹시 선의 두께도 선이 있다면 같이 줄어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긴 지금 선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크기 조정할 때 이 두 가지 옵션을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이제 사이즈를 한번 줄여볼까요? 어때요? 값이 그대로 유지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정해 놓고 위치에 버스도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버스가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하나 더 지하철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자, 면의 색깔을 없애고 선만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안쪽도 그리시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위에는 모퉁이가 돌아가 있는데 밑에는 안 돌아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밑에는 어떻게 돼요? 펴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실질적으로 필 수도 있고 아니면 패스파인더로 자를 수도 있는데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패스파인더를 쓴다면 이 사각형과 이 모퉁이 돌아가 있는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두 번째 거 있죠. 자르기 기능을 딱 하시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잘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는 윈도우에 변형이라는 걸 꺼내서 여러분 모퉁이 돌리실 때 여기 부분 네 모퉁이를 다 따로따로 돌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수치를 0으로 주셔서 펴주셔도 되는 거예요. 만일 이 변형에서 이 기능이 안 되신다는 분들은 패스파인더에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쓰셔도 되세요. 자, 원을 하나 그리시고 이제 Alt 누르고 Shift 눌러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레일도 한번 그려봐야겠죠.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그리시고 선 두께도 좀 줄게요. 그 다음에 이 선이 반대로 똑같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대칭되게 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다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각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이런 경우에 반전 기능을 쓰시는 거예요. 반전 기능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회전 기능을 지그시 누르면 반사 기능이 나오죠. 얘를 선택하시고 얘를 2번 클릭해서 그 다음에 복사를 누르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반사 기능을 선택하고 Alt를 누르시고 가운데 기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때 누르실 때 이렇게 하면은 상하 뒤집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 좌우 뒤집기가 되는 거죠. 세로를 체크하시고 복사를 눌러주시면 가운데 기점으로 이렇게 대칭되게 뒤집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선도 한번, 레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삐져나오지 않게 조금 조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버스에서 바퀴하고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선이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면으로 만들어서 얘하고 하나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선을 면으로 만드실 때 아주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반드시 면의 색깔은 없고 선의 색깔만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면으로 하는 건 오브젝트 패스에 윤곽선 만들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면이 된 거예요. 그리고 패스파인더에서 하나로 딱 합치게 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철길과 그 다음에 전철 외곽을 선택해서 하나로 딱 합치기를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색을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처럼 똑같죠. 안에 그려놨던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앞으로 왔다는 뜻인데 얘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이렇게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색을 흰색을 칠할 수가 있는데 바닥에 이렇게 사각형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뚫어줘야 돼.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도형을 뚫으실 때는 전체 선택을 해서 뭐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얘죠. 두 번째. 얘를 딱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빵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닥에 사각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을 좀 진한 걸 해볼게요. 그 다음에 모퉁이를 돌려준 다음에 앞에 있으니까 뒤로 보내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뻥 뚫려서 보여줘야만 바닥색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흰색을 딱 넣어주면 이렇게 지하철 픽토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선택을 해서 그룹을 잡아주고 사이즈를 줄이시면 되는데 이때 그냥 줄이지 말고 Shift 눌러주면 비율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줄여서 가져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모퉁이가 값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2번 클릭해서 요거 체크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Alt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Alt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색상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얘는 짙은 파란색이고 얘는 약간 연한 하늘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색을 바꾸시려면 노선 때문에 색깔이 바뀌는 부분이라서 그룹 해제를 하지 않고도 원하는 부분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직접 선택 툴이라고 하죠. 얘를 이용해서 그룹이 되어 있지만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검정 화살표는 선택하면 전체가 잡히지만 바로 흰색 화살표, 직접 선택 툴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룹 해제하지 않고도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굳이 그룹 해제하지 않고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제는 눈을 한번 모두 띄워볼까요? 어때요? 그렇게 눈을 띄우시니까 나머지 창도 잠깐 닫아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를 보시면 첫 번째 도로를 그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박물관의 위치를 그렸고요. 세 번째는 지하철 버스 노선을 그렸고요. 네 번째는 버스와 지하철 픽토그램을 그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 더 예쁘겠죠. 이렇게 레이어를 이용하시게 되면 작업하는데도 다른 그림으로 인해서 불편함도 없으시고요. 처음에 하실 때는 좀 헷갈리지만 이 레이어를 이용하시게 되면 좀 더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세요.
일러스트에서의 레이어는 꼭 약도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그릴 때도 아주 많이 쓰는 기능이므로 꼭 이번 시간에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캐릭터 그릴 때도 도움이 되고, 또한 포토샵 공부하실 때도 레이어를 이해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알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글자를 입력하는 거를 저 혼자서 만들어 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으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글자까지 입력하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자도 입력해 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더블 클릭해서 그냥, 그리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또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을 하나씩 가리신 다음에 없애신 다음에 이제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고요. 이제 눈을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을 띄우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글자도 입력을 하고 다 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밑그림은 필요 없잖아요. 밑그림은 휴지통으로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약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약도는 완벽하진 않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이어를 이용하고 그 다음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약도를 만들어 봤는데요. 조금은 많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레이어를 이용해서 몇 개의 약도를 그려보신다면 레이어를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